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전대여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클럽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법사이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하거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클럽에서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클럽을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로 당한다고 하네요. 피해 금액도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 중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례가 있어 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루트를 통해 클럽에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클럽에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어머, 너 예쁘다, 너 잘생겼다, 나랑 같이 놀자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두 번째, 클럽 같이 갈 사람을 찾는 클럽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통성명을 하죠. 근데 이때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컨대 언닌 써니라고 해, 또는 형은 알렉스라고 해, 또는 밑도 끝도 없이 혁이 형이라고 불러 임마 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의 본명은 알아야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 때문에 써니 언니나 알렉스 형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신분증 사진이나 복사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유인나 씨에게 미안하네요. 유인나 씨가 드라마 도깨비에서 써니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렇게 클럽에서 사람을 만나 밤새 함께 놀게 되면 친해지겠죠. 아침까지 놀다가 클럽에서 나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예컨대 언니 차가 페라리인데 차가 사고 나서 타고 다니지 못해 정말 속상해 라고 말을 한다거나, 언니 반포 자이사이잖아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버지가 어디 병원장 또는 어디 대학 교수라고 허세를 부립니다. 이 허세가 뭡니까? 거짓말이죠. 사기죄에서는 기망이라고 하는 범죄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쨌든 클럽에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냄새를 풍기고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언니 차 사고 났다고 했잖아. 언니 지금 페라리 찾으러 가는데 차 찾는데 60만 원이 필요하대. 언니 지금 60만 원 빌려주면 언니가 내일 65만 원 갚을게. 며칠 전 언니 차가 페라리인데 라고 말한 것은 오늘을 위한 밑밥인 것이죠. 여기서 또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6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65만 원을 갚겠다. 또는 오늘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22만 원을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20대 초반이라서 2만 원, 5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따라서 하룻밤 사이에 몇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고 하니까 혹 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으면 지우지 말고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통화로 이루어졌다면 꼭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돈 빌려놓고 시치미를 뚝 떼겠죠. 언제 돈을 빌려냐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빌려주면 될까요? 아니죠.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꼭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체하는 계좌는 꼭 본인 계좌여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언니가 지금 카드를 안 가지고 나와서 친구 계좌로 이체를 해줘야 돈을 뽑을 수가 있어. 또는 언니가 지금 하루 한도가 다 차가지고 돈을 뽑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를 해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니 언니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일 갚을게는 다음 주에 갚을게가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 돈 받으면 갚을게가 되고, 그리고 어느샌가 카톡은 차단되어 있고 전화 수신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연락이 옵니다만 그래도 갚지는 않죠. 그리고 우연히 클럽에서 만나도 다음에 갚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빌려준 사람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카카오톡 내역이나 통화 녹음 내역, 또한 계좌 이체한 이체 내역 등이 있어야 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써니 언니를 고소하려고 해도 경찰에 이 정도 증거는 갖다 주어야 경찰이 흔쾌히 수사를 해주겠죠. 앞에선 써니 언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는 비용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 테이블 잡는데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5명이 클럽에 가게 되면 100만 원을 5명이 나누니까 한 사람당 2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테이블 잡는 비용을 나눠내는 것을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조각에서 몇 번 만나고 같이 놀다가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면 조각 비용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 비용을 빌리고 갚는 게 빈번해지다가 어느 순간 돈을 떼고 도망가는 거죠. 또는 클럽에서 친해진 MD,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 MD가 자기 인센티브, 통상 왈이라고 하는데요. 인센티브가 다음 주에 나오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왈이를 받고 2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떼어먹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내역 또는 녹음, 그리고 돈 빌린 사람 명의의 통장,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간혹 핸드폰 번호만 알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통신사 조회해가지고 소송하려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지치죠. 오늘은 클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전대여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라 상대방의 허세에 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마시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상대방 신분증 사본,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내역,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충하는 소액소송 방법이나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은 시간이 나는 대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